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의 한 장면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한국 방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국군의 두 가지 신무기였습니다. 거대한 현무5 벙커버스터 미사일과 행사장 하늘을 가르며 존재감을 과시한 KF-21의 비행이었습니다. 특히 KF-21의 비행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기동성을 뽐냈기 때문이었죠. 특히 KF-21의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는 이번 행사에서 KF-21의 기동성 있는 비행을 보고 환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KF-21을 직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행사가 진행되기 일주일 전까지도 KF-21의 등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공중 분열 행사에 동원된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미리 출현한다는 보도가 나갔거나 혹은 리허설 장면에서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최근 한국 공군의 새로운 자존심이 된 KF-21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행사 일주일을 남긴 시점에서 KF-21이 사람들의 카메라에 포착되기 시작해 위풍당당한 등장을 예고했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같이 빌딩 숲을 배경으로 선의 기동을 선보이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의 기동에서의 성능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선의 반경인데요. 이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유턴하는 궤적이 얼마나 작은 반지름으로 회전하느냐를 통해 전투기가 얼마만큼의 기동 성능을 지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KF-21은 리허설 영상과 본 행사에서 한결같은 동선의 선의 기동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방향 전환의 수증기 응축 현상에 흰 비행운을 남기며 매우 작은 회전 반경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F-22 랩터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22는 현존 전투기 중 최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엔진 분사구 자체가 기계적으로 꺾이면서 엔진이 밀어주는 방향을 억지로 바꾸는 기능인데요. 마치 랩터가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해 기체에 무리를 줘가면서 선보이는 급기동을 본 것 같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KF-21은 아직까지 엔진을 미국산 라이센스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TVC 기술을 줬을 턱이 없으니 당연히 추력 편향 노즐 같은 것은 안 달려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기체 자체의 기동 성능과 유체 역학 특성만으로 그만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KF-21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개발 속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기도 했지만 이런 일을 한국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으로 앞으로 그런 의심은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카이 측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정보를 통해 KF-21의 실제 성능이 조금 더 밝혀지게 되다고 하죠. 한 프로그램에서 카이의 KF-21 생산 공장을 방문하는 기획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자막을 통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이면 날아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 공장이 보안 시설인 만큼 방송 자막 역시 카이 본사의 감수를 거쳤을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면으로 많은 것이 추론 가능해져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단 11분이 걸린다는 것으로 가정해봤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속도를 계산해보면 KF-21이 마하 1.8의 속도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은 작년 공개한 실험에서 초음속 돌파를 선보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초음속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었던 만큼 마하 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한참 더 빠른 마하 1.8, 시속 2200km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공대공 전투 능력까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추후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면 마치 미국의 F-35처럼 새로운 운용 모드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도 카이 측에서 나왔습니다. F-35의 경우 공대공 전투 모드는 스텔스 모드라고 하여 저피탐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무장도 필요한 만큼만 갖추는 기존의 방식을 택합니다. 반면 공대지 전투 모드는 비스트 모드라고 하여 스텔스 성능을 어느 정도 타협하는 대신에 압도적인 엔진 추력을 살려서 어마어마한 양의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KF-21도 공대지 실험이 시작되면 남아도는 엔진 힘을 폭장량으로 활용하는 신규 운용 모드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KF-21은 워낙에 엔진 추력이 남아돌아서 F-16과 같이 출격할 때면 일부러 출력을 낮춰서 속도를 맞춰주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KF-21용 비스트 모드가 만들어지면 상당한 수준의 공대지 폭격 능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기념 행사에서 KF-21의 현재를 보여줌과 동시에 여러 상황을 통해 KF-21의 미래도 각각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는 이 정도로 개발이 순조로운 국가도 없을 뿐더러 이만큼 비전이 확실한 국가도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라이벌로 지명하고 경쟁하던 튀르키예는 칸 시제기를 겨우 하늘에 띄우기만 했을 뿐 개발 계획도 그 과정도 아무런 신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엔 현재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엔진 수출 허가를 내지 않고 있어 칸의 항공엔진 확보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직접 눈앞에 보여주며 증명하고 있어 KF-21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필리핀인데요. 이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슬슬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면서 국방력 점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래는 제3세계 국가 중에서도 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국방력을 지닌 나라였지만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한 번에 45조에 달하는 예산을 끌어오는 데에 성공했고 그걸로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화된 필리핀 공군 장비의 선두는 KF-21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필리핀의 군사 전문 매체는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KF-21 블록 1 10대를 제공받는 조건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필리핀 행정부는 카이 임원들과 필리핀 공군의 KF-21 보람의 블록 2 납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 1을 도입한다고 말한 이전의 보도와 상이한 부분이죠. 맥스 디펜스에서 인용한 또 다른 카이 임원의 제안을 참고하면 도입 추후 블록 1의 파생형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공대공 성능만을 지닌 KF-21 블록 1을 일단 도입하고 추후 공대지 성능을 부여받을 계획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스트 모드죠. 여기서 더 나아가 블록 2 사양까지 이어지면 스텔스 성능 역시 완벽해집니다. 한국이 약속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필리핀은 그런 의심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돈은 안 내면서 기술만 탐내던 행동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한다면 이들의 의도대로 중국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필리핀의 공군기들과는 달리 KF-21의 항속 거리는 필리핀 전역을 커버하는 수준인데다가 KF-21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대공 전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부여받으면 중국은 폭격을 맞을 각오까지 해야만 하죠. 그렇잖아도 필리핀 공군 파일럿들은 그동안 FA-50을 타면서 태국의 그리펜과 미국의 F-22 랩터도 떨어뜨리는 에이스 중의 에이스입니다. 이들과 한국 KF-21의 합작이 중국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나름 강력한 전투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독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견제구를 많이 던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필리핀의 신뢰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은 한국 방산의 큰 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2015년 카이가 개발한 국내산 전투기 FA-50 12대 도입이 시작이었었죠. 필리핀은 최근 5년간 한국 방산 수출의 19%를 차지하며 27%의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필리핀에서의 방산한류는 동남아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방산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